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S 교육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자, 지난주에 2강까지 들으시면서 또 우리 일상에서 여러분들 서비스 표현을 많이 실천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내 얼굴이 표정이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도 하고 또 고객과 상대방과의 또 눈 마주침, 네, 표정 관리 또 우리가 응대할 때 있어서 눈미소 이런 걸 많이 강조해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는 그것이 내 몸에 체득화되어서 서비스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이게 나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상에서 많이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직장인으로서의 기본적인 매너, 여러분의 이미지, 그리고 실천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매너 중에 전화응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미 우리 성인학습자분들은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벌써 이제 신입사원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은 리더로서의 어떤, 네,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처음에 입사했을 때, 그때를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직장인으로서의 비즈니스 매너가 필요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네. 회사에 출근하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입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 입장이 한번 되어 보실 것 같아요. 네.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내가 하는 일이 있지만 또 새로운 또 분야에 또 다양한 분들과 함께 또 구성원이 되어서 일을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어, 여러분들 어떻게 소속이 되어서 표현하는 상대방에 대한 호칭, 그 다음에 명함을 주고받는 거, 그리고 악수, 기본적인 사람을 대하는 응대. 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매 순간, 네, 비즈니스 매너는 필요하죠. 네. 자, 호칭을 어떻게 부르는 게 올바른 호칭일까요? 호칭. 네. 자, 우리 이제 직급, 직함을 불러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쵸? 네. 나의 직급이 대리, 과장, 부장, 차장일 때, 그죠? 대리님, 차장님, 부장님, 네. 이렇게 이제 불러주시는 것이 맞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어떨까요? 네. 만약에 자, 나랑 함께 일하시는 분이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직급을 불러주시는 게 맞겠죠. 네, 대리님, 부장님, 네, 좀 더 매너 있게 정확한 호칭을 불러주시는 게 맞고요. 우리가 누구누구 씨라고 하면 어떨까요? 직급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누구누구 씨라고 하지만 씨는 존칭이 아니라 동급일 때, 나보다 위치가 직급이 낮을 때 네, 누구누구 씨라고 불러드립니다. 네,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참 이게 우리가 직장 안에서도 정확하게 음, 직급이 딱 정해져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선후배를 가리기에도 분야가 다르니까 되게 애매모호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상대방을 좀 존칭해서 부른다고 해서 누구누구 씨, 그나 씨 이거는 존칭이 아니에요. 동급이거나 낮은 분을 우리가 부를 때 누구누구 씨.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뭐 선배님, 후배님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 또 병원이나 이런 데는 네, 대체적으로 서로서로 존중하는 의미에서 누구누구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죠. 네. 자, 그래서 직장 안에서 정확하게 부르는 호칭, 서로를 조금 더 존중할 만한 호칭을 좀 부르시는 것이 맞고요. 네. 예전에는 우리가 뭐 좀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보면 어르신들이 김양아, 박양아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되죠. 네. 그래서,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 대리님, 네, 누구누구 실장님. 그래서 그 사내에서도 이 직급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서로서 존중의 의미로. 그리고 이제 명함을 주고받는 거. 우리가 어디에 딱 입사하게 되면 이제는 나의 명함이 있습니다. 이제 사회적으로 만난 사람들과 인사에 있어서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명함을 주고 받아야 하는데요. 이럴 때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만남에 있어서 서로 이제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주고받는데 명함은 누가 누구에게 먼저 이렇게 건네는 게 맞을까요? 자, 1번. 나이가 많은 사람, 2번. 나이가 적은 사람, 직급이 높은 사람, 직급이 낮은 사람. 네. 자, 명함을 주고받을 때는요, 직급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먼저 건넵니다. 네. 건네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네, 명함에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다양한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소속과 이름을 밝히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공손하게 건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네, 주고받는 거니까요. 명함을 받으셨다면 나의 명함도 건네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어디에 소속이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명함을 주고받을 때 우리가 실내에서 사무실에서 명함을 주고받았다. 명함을 주고받고 앉아서 테이블 대화를 진행해야 된다. 이럴 때는요. 네, 명함을 바로 명함집에 넣는 것이 아니라 테이블 대화가 끝날 때까지 책상에 올려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방금 전에 인사했지만 명함에는 많은 정보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테이블 대화가 끝날 때까지 안에 있는 정보를 보면서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어떨까요? 악수. 네. 자, 우리 비즈니스 인사할 때 악수를 많이 하시는데요. 특히 남성분들 많이 하시죠. 자, 악수를 건넬 때는 자, 직위가 높으신 분이 아랫사람에게 먼저 내미는 것이 맞습니다. 네. 직위가 높으신 분, 직급이 높으신 분이 네, 밑에 계신 분에게 먼저 내미시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악수를 청하시면서 악수할 때 너무 많은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악수하는 행위가 끝나고 나서 네, 테이블에 앉으시거나 하셔서 비즈니스 대화가 이어지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간단한 비즈니스 매너. 네. 그리고 응대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역시 눈미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한 비즈니스 매너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직장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서로에 대한 예의, 그리고 대인관계, 그리고 내가 맡은 직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인사하는 것도 그죠?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다른 사람보다 먼저 퇴근할 때, 네, 내일 뵙겠습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여기 석인학습자분들은 지금 연령대가 그죠? 약간은 조직에 충성하는 연령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사가 네, 퇴근을 아직 하지 않았으면 바로 퇴근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요즘 흔히들 MZ 세대는 어때요? 네, 상사의 눈치를 그닥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사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쌩하게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쵸. 그래서, 정말 저 친구 참 이해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는 직장 안에서도 보면 다양한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수업을 듣고 계시는 연령대가 어떻게 보면 우리 조직 안에서 리더급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갓 입사한, 네, 그죠? 이런 MZ 세대들, 조금 젊으신 분들, 연령대가 조금 젊으신 분들을 조금 이해하는 세대 간의 이해가 조금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자, 화장실에서 동료나 상사를 만났을 때, 용무 중인 상사나 동료를 만났을 때는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이 예의입니다만, 용무가 끝났을 때는 가볍게 목례로 인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인사한 상사나 동료를 다시 만났을 때는, 바쁘시죠? 바쁘시네요. 날씨가 많이 덥죠? 식사는 하셨습니까? 네, 이런 마포 형성을 할 수 있는 멘트로 인사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나 복도, 계단에서 상사, 동료를 만났을 때는 가볍게 목례로 인사하시고, 정중하게 보통례로 인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네. 자, 우리가 서비스에 있어서 보여지는, 네, 어떤 나의 용모, 이미지, 나의 행동, 이것도요, 서비스를 결정짓는 유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단순하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인사 중요하죠. 이것이 서비스를 또 결정짓는 또 인사가 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아주 간단한 거지만, 네, 서로 간의 인사, 네, 또 인사를 또 이렇게 건넬 수 있는 적절한 상황별 멘트 이런 것들은요, 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화 응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업무 중에 어, 이 전화 업무가 거의 100%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냐면 콜센터. 근데 콜센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른 직종이라도 어때요? 전화 응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네. 한 통의 전화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고객은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요.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중에 전화 응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전화 응대란 뭘까? 얼굴 없는 만남, 비대면 고객 응대를 얘기하고 있죠. 자, 면대면 고객 응대와 비대면 고객 응대 차이점이 있어요. 뭘까요? 자, 면대면은요. 청각보다는 시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화응대, 비대면 응대는 오롯이 청각에만 집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업무 중에 전화 응대는 왜 중요하냐라고 본다면, 자, 한 번의 전화로 친절과 불친절을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 네, 저희가 만약에 추미대학교라고 한다면, 우리 대학 누가 많으냐에 따라서 우리 기업, 우리 대학 이 이미지와 신뢰도가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표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해받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거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통의 전화를 어떻게 받느냐, 누가 받느냐는 굉장히 사실 중요해요. 나의 전화 한 통화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이미지, 친절과 불친절, 네, 신뢰도가 결정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자, 여러분이 평상시에 받는 전화 한 통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전화응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즈니스와 연관되어지는 전화 한 통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친절하시는지 혹은 고객 지향적이신지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혹은 경직된 사고 습관이 어, 내가 일하고 있는 우리 직장을 대표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특히나 전화 업무가 많으신 분들은요, 나의 전화 응대, 나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전화를 받고 있고, 어떻게 응대하고 있는지. 네, 한번 볼까요?
자, 전화응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3요소가요. 신속과 정중과 정확입니다. 전화를 걸고 받을 때는요, 신속하게 받으시고, 정중하게 받으시고, 정확하게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전화를 걸고 받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사말과 함께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 이름을 밝히는 것이 전화응대의 기본입니다. 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충해보건대학교에 어디에 근무하고 있는 박근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소속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소속과 이름을 밝히는 것이 전화응대의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은요, 좀 더 친절하게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고객과 통하는 전화응대 비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름하여 고객과 통하는 333 법칙. 네. 좀 더 친밀감을 가지고 적극성을 가지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333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전화를 받으실 때는요. 자, 이건 비즈니스 전화예요. 저는 이제 전화로 저의 일, 비즈니스가 또 이렇게 성사되는 경우가 있고요. 많은 의뢰와 문의가 전화로 걸려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저 개인적인 지인에게 걸려오는 전화도 있지만 일적으로 걸려오는 전화는요. 딱 일단 전화가 걸려오면 네, 급한 상황일 때는 바로 받지 못하는 또 상황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자, 누구에게서 걸려온 전화인가를 딱 파악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직장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받는 한 통의 전화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네, 목소리를 가다듬고 자, 지금 내가 처해진 상황을 좀 정돈하고 전화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크게는 맞이 단계, 응대 단계, 매짐 단계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맞이 단계. 자, 일단 마음가짐은 네, 우리 회사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걸려온 전화. 이런 마음으로 전화를 받으시고요. 전화벨이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으셔야 돼요. 이때 자, 자세는 바른 자세. 받으실 때는 왼손으로 수화기를 드시고 다른 손은 메모를 하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기 전에 역시 미소를 띄우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사말, 소속, 내 이름. 안녕하십니까? 어디 어디에 박근아입니다. 네, 이렇게 잊지 마시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 3초 이내에 인사말, 부서명, 성명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응대 단계는요, 여러분, 전화 에티튜드, 매너, 나의 목소리를 점검해 주셔야 돼요. 자, 응대 자세는요, 네. 자, 히어링, 리스닝.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응대 중에 상대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실 때는요, 히어링,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리스닝. 네. 좀 더 경청을 해주셔야 돼요. 네. 경청.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전화 응대는 상대방이 어떤 목적으로, 네, 왜 전화를 하셨는지 상대방에 대한 어떤 니즈, 네. 어떤 부분이 좀 불편한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지, 자, 리스닝, 좀 더 경청하는 자세로 들어주셔야 해요. 네,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들으셨을 때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복창하면서 메모하시면서 듣는 습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듣지만 듣다가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비즈니스 업무상 전화가 오시면 고객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한번 복창, 재반복. 네, 뭐뭐 말씀이십니까?
아, 그러세요? 아, 그러시군요. 하시면서 복창하시고 메모해 놓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네. 자, 우리 리스닝, 맞장구, 복창. 요 세 가지. 아, 그러세요? 그러시군요. 뭐뭐 말씀이십니까? 네. 자, 그리고 상황별로, 그죠? 네, 우리가 상황별로 여러 가지 응대 멘트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 딱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죠. 네. 전화를 받을 때, 늦게 받을 때, 당겨서 받을 때, 담당자가 통화 중일 때, 네, 그리고 전화를 걸 때, 전화를 끊을 때, 잘못 걸려왔을 때, 담당자를 연결할 때, 잘 들리지 않을 때, 위치를 안내할 때, 번호를 안내할 때, 요 정도는 기본이세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네,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이런 것들도 상황별로 한번 매뉴얼로 딱 정리를 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어떤 책상에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내 책상에 딱 이렇게 붙여 놓으시고 이러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버벅거리지 않고 네, 여기 맞춰서 네,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전화를 받으시면 되겠죠. 네. 자, 하나씩 쭉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부서의 누구누구입니다. 네, 늦게 받았을 때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부서의 누구누구입니다. 대신 받았습니다. 어떤 부서의 누구누구입니다. 지금 박근혜 부장님께서 통화 중이신데요. 괜찮으시다면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떤 부서의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이 용건으로 전화 드렸습니다. 지금 통화 가능하십니까? 자, 끝인사.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잘못 걸려왔을 때, 죄송합니다. 여기는 어디인데요. 아무래도 전화가 잘못 연결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디로 연락 주시겠습니까? 번거로우시면 다시 한번 전화 부탁드립니다. 네, 담당자 연결할 때. 자, 신속한 뭐뭐를 위해서 담당 부서로 연결해 드려도 괜찮을까요? 담당자는 누구누구입니다. 혹시 연결 중에 전화가 끊어지면 몇 번으로 다시 걸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리지 않을 때, 네, 뭐로 인해서 잘 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길 안내할 때, 혹시 어떤 교통편을 오고 계시는지요? 실례지만 지금 계시는 곳이 어디신가요? 네. 자, 뭐뭐를 이용하시면 빠르게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번호 안내할 때, 메모 가능하세요? 번호는 땡땡땡의 땡땡땡입니다. 자, 우리가 업무 중에, 네, 걸려올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멘트를 정리했습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네, 어, 자리를 비웠는데요. 이럴 때, 보통 보면, 죄송합니다. 우리 부장님께 자리를 비우셨는데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메모 남겨드릴까요? 네. 만약에 용건 해결이 가능한 경우에는, 네, 그 일이, 내가 가능한 경우. 그 일이라면 제가 내용을 알고 있어서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만약에 불가능할 경우에는, 언제 전화를 주시고, 네, 혹은 제가 연락 바란다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누구인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재 중일 때. 자, 이런 상황별로 우리가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멘트들을 조금 더 정리해놓고 네, 전화를 받는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신속하고, 네, 정확하고, 그리고 네, 친절하게 네, 전화를 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통의 전화로 우리가 업무상 진행되는 부분에 네, 뭔가 불편함이 없이 응대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호감화법. 네. 이거는 우리 이제 쿠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해 멘트들. 죄송합니다만, 실례합니다만, 부탁드리겠습니다만, 네.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만, 이러한 표현들에 대해서, 네. 상황에 맞춰서
표현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끝맺음 단계는 항상 이게 들어가셔야 돼요.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은 없으십니까? 끝난 다음에 네, 끝인사.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상대방이 끄는 걸 확인한 후에 네, 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네, 맞이 단계, 응대 단계, 끝맺음 단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정리 한번 하면 이렇습니다. 자, 요 한 장으로 네, 정리가 되겠네요. 네. 첫인상 3초 이내에 하시고 인사말, 소속, 성명 얘기해 주시고 응대하실 때는 경청, 짱구, 복차 마지막에 끝인사는 더 궁금한 사항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라고 하면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끝인사 하시고 하나, 둘, 셋 하시고 끊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고객과 통하는 333 전화응대 법칙. 네, 요것만 여러분 잊지 않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번 우리가 3강에서는 네, 간단한 비즈니스 매너와 전화응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항상 고객의 행복은 나의 행복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서비스 마인드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네, 고객의 만족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데요. 가까운 곳에 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의 서비스 행동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셔서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친절, 서비스 역량을 발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4강에서는 불만 고객 응대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